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스픽스 최지은 최장군의 정치본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일부 아주 특별한 순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지은 최장군과 김장군이 만났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이 추운데 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오늘이 12월 4일입니다. 네. 제가 어제도 의미가 깊고 어제 12월 3일 이후로 계속 우리가 지난 1년간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지난 1년간의 그 시간들이요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김주 대변인과 제가 막 그 돌아다니면서 많은 국민분들 그렇죠. 만났고 네, 네, 맞아요. 대통령 탄핵이 또 있었고 선거가 있었고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가운데 또 우리 의원님도 계셨었고 그래서 현장에 늘 우리 그러니까요. 최지은 우리 앵커님 계셨죠. 아, 그 생각이 네. 예, 나면서 오늘 좀 네. 모셔서 좀 네.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생각을 좋습니다. 했습니다. 네. 남다른 1년이었을 것 같은데 의원님한테는 네. 어땠습니까? 지난 1년을 이렇게 딱 떠올려 보신다면 1년 동안 아마 헌정사상 가장 많은 사건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역사의 변곡점이고 전환점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 시작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끝난 1년이다. 늘 같이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어떻게든 윤석열 정권 제가 끝장내고 이재명 정부 네. 성공 수립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12.3 내란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사건이 말입니다. 터지고 예. 그거를 제압하고 또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데까지 녹록하지가 않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쉽지 않은 네, 상황이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024년 그러니까 1년 전 비상계엄 날 네.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하루는 어땠습니까? 그날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그날 뭐 바쁘긴 했죠. 예. 왜냐하면은 평온하긴 했지만은 의정 활동은 바빴고요. 그때만 해도 윤석열 탄핵을 해야 된다. 또는 윤석열 뭐 사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광장에서 토요일마다 집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날 오전에 11시경에 예비역 장군들과 함께 시국선언에 동참을 했었어요. 윤석열 사퇴하라 네. 하는 시국선언을 그때 있었고 그만큼 시기적으로는 윤석열이 정책 코너에 몰린 시기죠. 그렇습니다. 정치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종교계에서도 시국선언도 그렇죠. 있었고 시국선언이었잖아요. 교수들도 시국선언 있었고 맞아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 예비역 장승들까지 했었고 오후에는 이제 12월 달이 평온한 12월이었으니까 지역 행사가 많았어요. 행사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좀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 다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차제에 예. 비상계엄을 알게 된 거죠. 비상계엄 딱 알게 된 순간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딱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듣자마자 이 미쳤구나. 이렇게 평온한 날에 계엄을 하다니. 예. 제가 계엄을 예고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다고 예고했는데 저는 예고하고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이런 평온한 날에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떠올려 보면 네.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작년 여름에 우리 의원님과 같이 방송할 때였습니다. 네. 그때 여름 8월에 계엄 얘기를 꺼내셔서 사실 네. 저는 계엄이란 단어를 역사책에서만 봤지 겪어보지는 않아서 그렇죠. 네. 이게 무슨 계엄일까? 네. 물론 이제 윤석열이 너무 비상식적이어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저는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의원님께서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요. 구조가 완성이 됐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네. 구조가 완성이 됐다. 네. 라면 할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일찌감치 8월에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었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때 네. 일찌감치 예언가의 모습을 네. 보인 우리 김병지 의원님이 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일단 그 네. 영상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으로 갈 때 혹시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까지 동원한 것 아니냐 국민적 우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할 때 건의를 하잖아요. 안보 장관, 국방부 장관 두 분 다 중앙고 출신이죠. 방첩사령관도 중앙고예요.
국방장관 후보자가 경호처장 시절에 경호처장 공간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불러서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 내부의 양심적 비판 세력을 정치적으로 처단하려는 선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예비역 장성단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날이었군요. 당일날. 네, 네, 저 그렇죠. 시국선언 한 날이었군요. 네, 네. 아, 근데 저 영상 처음에 보면 아시겠지만 8월 18일에 네. 그때 전당대회 한창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전당대회 그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네, 방송을 그렇습니다. 했지만 네. 그 연설을 듣긴 했는데 와, 진짜 이 예지력이 네. 그냥 나온 것일까? 아니면 이제 어떤 그 큰 그림 안에서 조각조각을 맞춰보니까 이게 계엄으로 갔던 것이냐. 네. 조각조각을 그때 맞추셨던 거죠? 그렇죠. 구조가 완성됐다. 네, 네. 예, 조금 더 풀어주시면. 징후가 있었죠. 예. 저는 군생활하면서 징후에 민감했었거든요. 모든 것은 큰 사건은 금방 터지지가 않고 징후가 사전에 있다가 터져요. 징후를 소홀히 하다가 당하는 거잖아요. 예. 북한이 공격하든 남침을 할 때도 징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인리 법칙이라고 1대 29대 300 법칙이 있습니다. 큰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는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고 29번의 사소한 사고가 일어나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풍백화점 붕괴는 실제 3, 4년 전부터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었어요. 시멘트가 떨어진다든가 벽에 금이 가는 네, 거. 네. 그리고 29번의 큰 징후가 있었어요. 천정 빔이 흰다든가 그 시멘트가 균열이 돼서 층이 생긴다든가. 예. 그런데도 방치한 거잖아요. 그걸 무시해서 그러다가 네.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서 예.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징후는 이미 그 윤석열의 징후가 많았습니다. 예. 계엄을. 대통령의 마지막 카드가 계엄인데 그래서 어려운 사항이 오면 오겠다라고 했고요. 첫째 징후는 사실은 윤석열이가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청와대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것도 임기 만들고. 시작하면서 시작과 동시에 예.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이제 보면은 반국가 세력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예. 하는데 뭐 광복절 기념사회도 네, 네. 하고 한 8번을 해요. 그 반국가 세력이 뭐냐? 자기의 반대하는 세력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처단하겠다는 네. 메시지를 계속 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거 네. 방대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모아서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은 계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장군 인사를 보면 네. 확신이 생겼죠. 여인영 장군을 중앙고 출신을 예. 방첩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하는 걸로 봐서 얘들이 계엄을 염두에 더 두는구나 해서 더 예.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경호처장이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을 모아서 공간에서 식사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고요. 마지막 이제 제가 확신이 생긴 것이 8월 12일 날이었어요. 그날이 경호처장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어요. 예. 그것도 신원식 장관이 잘하고 있었는데 예. 8개월 만에 그만두게 하고 딱 지명하길래 이제 계엄하겠다. 지금 정치적으로 그때 코너에 몰리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신이 생겨서 제가 지명하자마자 저 계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죠. 그리고 방송에서 8월 15일 날 처음으로 방송에 나가서 계엄한다고 예. 했고 아까 전당대회 18일 날 또 했는데 그랬더니 얼마나 하살이 날아오는지 김병준은 계담론자다, 예. 음모론자다. 그때 당시에는 좀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초반.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